우리 송경재 처음 오셨는데 일단 환영합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오늘 주제가 봤더니 미국의 반도체 기업에 대한 얘기네요. 엔비디아인데 이 엔비디아가 개발자 회의라고 불리우는 GTC 이걸 개막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역시나 트레이드마크인 가죽 자켓을 입고 장장 2시간의 기조 연설을 원맨쇼로 진행했습니다. GTC는 인공지능의 우드스탁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관심이 모인 행사인데요. 젠슨 황 CEO는 무대에 올라 여기는 콘서트장이 아닙니다 라고 연설을 시작했는데 올해 GTC는 실제 콘서트장을 연상케 하는 열기가 달아오른 모습이었습니다. GTC가 열린 미국 캘리포니아주 세너제이의 SAP 센터는 1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4층까지 꽉 찼다고 하고요. 네. 월스트리트 저널은 그동안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위한 애플의 수많은 출시 행사조차 이 정도의 장소를 채우지는 못했다며 엔비디아의 높아진 위상을 강조했습니다. 아마 올해가 5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오랜만에 열리는 첫 행사이기 때문에 그만큼 기대가 컸던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GTS는 매년 열리는데 올해 드디어 5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려서 더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5년 전에 GTC는 엔비디아가 게임에서 딥러닝 AI로 방향성을 크게 바꿨다는 걸 보여준 행사입니다. 지난해 온라인으로 개최한 GTC는 주가의 방향성이 크게 바뀌는 폭등의 시발점이 됐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올해도 그래서 GTC가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요. 네. 사실 GTC라는 행사 자체가 아마 CES나 MWC와 비교해선 인지도가 떨어질 수 있지만 반도체와 AI 분야에선 가장 큰 이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그만큼 이 분야의 한가운데에서 주목받는 회사이기 때문인데요. 2017년 그 GTC에서 엔비디아는 딥러닝 전용 칩을 처음 공개했는데 당시에는 딥러닝 업체들이나 연구원들만 혁신이라고 관심을 갖는 정도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후 생성형 AI의 핵심 종목으로 지목된 엔비디아는 시총 1조 달러가 넘는 어마어마한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모든 역사가 바로 5년 전 GTC에서 보여준 대로 게임용 GPU에서 딥러닝 시장 AI 시장으로 나아가면서 이 성장을 이룬 건데요. 시장에선 이미 엔비디아의 미래가 곧 AI 미래라고 보는 시각도 존재하고 불어난 시총만큼이나 미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큰 상황입니다. 네. GTC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이번에는 블랙웰이라고 불리우는 신제품에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성능이 얼마나 좋아진 겁니까? 네, 애플이 출시 행사를 하면 새로운 아이폰을 손에 직접 쥐어보잖아요. 네. GPU의 특성상 그러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젠슨 황 CEO는 직접 손에 들고 이전보다 커진 신제품을 보여줬습니다. 새로운 칩 블랙웰은 B200으로 2080억 개 트랜지스터가 집약돼서 역대 GPU 중 최대 크기입니다. 전작 B100 대비 AI 학습 속도가 최대 5배 빨라졌고 전력대 성능비는 25배 개선됐습니다. 네. 엔비디아는 이 새 칩만이 아니라 GB200, 일명 그레이스 블랙웰 슈퍼칩도 선보였는데요. 두 개의 엔비디아 칩을 그레이스 CPU에 연결한 칩입니다. GPU 72개와 CPU 36개를 유닛 형태로 결합해 챗 GPT와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의 연산 처리 성능을 최대 30배 향상시켰습니다. 네. 이번 GTC에서 가격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칩 하나당 가격은 5만 달러로 예상되고 있고 올해 말부터 생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특이한 점이 블랙웰이라는 게 저는 단순히 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번에 설명한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칩이 아니라 플랫폼이다라는 내용을 강조했다고 하던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네, 아마 엔비디아의 혁신을 시장에서 체감할 수 있었던 건 챗 GPT의 존재 때문일 건데요. 엔비디아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혁신을 거듭하고 기술력을 보강했지만 결국 이런 기술력을 어디에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실현하는 것이 인류의 과제입니다. 엔비디아는 단지 투자자들의 실적 우려를 넘어서 자체적으로도 이런 문제에 직면한 상황인데요. 예. 블랙웰을 새로운 칩이 아닌 플랫폼이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번 GTC에선 소프트웨어 구동 모델을 보여주면서 서비스 측면을 강조했고 서로 다른 AI 모델을 연결해서 쉽게 배포할 수 있는 엔비디아 인퍼런스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소프트웨어가 공개됐습니다. 바로 이런 점들이 서비스 기업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네. 단순히 엔비디아가 칩을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했던 제 입장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하니까 선뜻 무슨 서비스인지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엔비디아가 그러면 앞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GTC에서는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는데요. 네. 이번에 언급한 분야는 기후 예측부터 바이오, 디지털 트윈, 로봇공학까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성능이 높은 AI 칩이라는 건 결국 더 많은 연산, 복잡한 연산을 더 빨리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시나리오, 시뮬레이션을 계산해 볼 수 있다는 것이 결국 핵심입니다.
지구와 같은 디지털 지구를 만들어서 기후 예측의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거나 가상 공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설계했을 때 어느 정도의 생산을 할 수 있고 어떤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이런 계산을 아주 빠르게 해낸다는 겁니다. 네. 신약 개발도 마찬가지로 수차례 데이터를 돌려보면서 개발 속도를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네. 쭉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이번에 발표한 이 칩이라고 해야 될지 플랫폼이라고 해야 될지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거대 언어 모델의 연산 처리 능력을 최대 30배 가까이 늘려주고 AI 학습 모델도 최대 5배까지 빨라지는 등 다양한 칩들을 선보였고요. 그걸 바탕으로 기후 예측이나 바이오, 디지털 트윈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신제품을 출시했는데 정작 주가는 별 반응이 없어요. 그럼 이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혁신을 하는데 주가가 그러니까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 주가가 그만큼 어려운 분야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한데요. 예. 정말 먹거리가 없었던 소문난 잔치라고 봐야 할지 실망감이 가득한 그런 주가였습니다. 예. 일단 정규장을 보면 0.7% 상승, 시간의 거래에서는 1.52%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너무 기대가 컸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요. 네. 아직 신제품이 나온 건 아니고 이미 예상된 내용이 줄을 잃었다고 보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네. 또 워낙 많이 주가가 오르지 않았습니까? 예. 이미 오를 대로 올라버려서 지금은 숨고르기 뭐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고요. 예. 일단 월가에서는 목표 주가도 굉장히 높은 상태고 여전히 중장기적으로 이 회사가 혁신을 계속할 것이다. 이런 어떤 흐름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GTC라는 행사와 함께 빵 하고 같이 이제 주가가 터질 줄 알았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고요. 이 행사가 일단은 어제부터 목요일까지 4일간 열리는 행사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나오는 정보에도 계속 관심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엔비디아 주가에 이미 선반영되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고 또 엔비디아 주가가 요즘 너무 많이 올랐던 것도 작용해서 숨고르기가 시작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특이한 점이 있는 게 이번에 이 행사를 통해서 칩하고 플랫폼을 발표를 했었는데 엔비디아 주가는 안 올랐는데 엔비디아가 언급한 업체들의 주가는 다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젠슨왕이 오히려 킹메이커로 올라섰다 이런 보도들도 있었는데요. 네. 젠슨왕 CEO가 블랙웰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놉시스, 카덴스 디자인 시스템, 안시스 등의 부품이 들어갔다고 소개를 했고 이들 업체의 주가는 모두 2% 이상 상승했고요. 네. 델 테크놀로지는 3.2% 급등했습니다. 이건 젠슨왕이 청중석에 앉아있던 마이클 대의 창업자를 보면서 회사 AI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델 컴퓨터만큼 좋은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는 없다고 꼭 집어서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네. 엔비디아의 신제품은 아직 제품 출시 전인데요. 이미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등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줄을 서서 구매를 기다리고 있고 이들이 함께할 협력의 결과에 따라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AI 환경도 크게 바뀔 전망이기 때문에 단지 주가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그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GTC 행사에서는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출동했다고 들었는데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실제로 미국 현지의 국내 기업들은 진을 치고 있었고 신경전까지 일어났다고 평가됩니다. 엔비디아의 앞마당인 GTC에서 SK 하이닉스를 비롯해 삼성전자, 마이크론도 모두 첨단 메모리 반도체 제품을 대거 공개했는데요. 네. 특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치열한 기싸움이 펼쳐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세계 최초로 공개한 12단 5세대 HBM3E 제품을 GTC에서 선보였고 SK 하이닉스는 블랙웰 공개에 맞춰 곧바로 이달 말 HBM3E를 대량 양산하고 최초로 엔비디아에 공급을 시작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를 두고 SK 하이닉스가 선두 자리를 굳혔다고 보는 시각도 나오는데요. 엔비디아의 GPU에 공급하는 만큼 수익성과 직결되는 구조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기업도 화이팅 해야겠네요. 지금까지 이수연, 추동훈 기자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